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지난주에 2분기 미국의 GDP 성장률이 발표가 됐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전분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성장을 했죠. 마이너스 0.9%.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했습니다. 제가 한 달 전쯤에 기계는 마이너스 성장을 전망하는데 사람들은 플러스 한 2% 정도 전망하고 있다. 기계와 사람의 어떤 대결인데 기계보다는 저는 사람 쪽에 좀 더 비중을 두는 편이었습니다. 근데 결과는 이제 기계가 결국 전망한 숫자에 굉장히 근접한 GDP 성장률이 나왔어요. 여기서 이제 논점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기계와 사람 사이의 전망의 차이 논점을 빼고 보더라도 2분기 연속 GDP 성장률 마이너스면 경기 침체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백악관도, 미국 재무부도, 미 연준도 경기 침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경기 침체냐 아니냐 그런 논란도 있습니다만 용어를 어떻게 쓰는가 그것 가지고 저는 논쟁할 생각은 없습니다. 없고, 제가 볼 때 이제 가장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은 이 명목 변수와 실질 변수의 구분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경제가 안 좋지 않느냐, 이게 경기 침체다 아니냐를 떠나서 어쨌든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이 나왔고 경제가 안 좋은 건데 주가는 왜 올라가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경제가 좋아야 주가 올라가는 거 아닌가? 경제가 이렇게 안 좋은데 왜 주가가 올라가지? 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지난주에 GDP 성장률 발표 나오고 난 다음에도 이제 주가가 상당히 큰 폭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경제가 좋아야지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틀린 말입니다. 틀린 말입니다. 왜 틀린 말이냐? 그걸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주가는 명목 변수의 좌우가 되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경제는 GDP 성장률, 이거는 실질 변수하고 두 개가 서로 다릅니다. 자, 우리가 보는 거는 모든 세상은 명목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명목이라는 건 뭐냐면 화폐가 거기 개입해 있는 겁니다. 가령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돈을 주고 물건을 사고 주고 받고 하잖아요. 그리고 기업의 주가도 돈으로 사고 파는 거죠. 그러니까 화폐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가령 그래서 이제 기업이 주가가 올라가려고 그러면 기업이 돈을 많이 벌어야 되잖아요. 돈을 많이 벌려고 그러면 기업이 물건을 더 많이 팔아야 됩니다. 이때 많이라는 게 파는 물건의 양이 증가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고, 정확하게는 기업이 100원어치 물건을 팔다가 지난 분기에, 이번 분기에는 200원어치 물건을 팔았다 그러면 많이 판 거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주가가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봐야 됩니다. 기업이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변치 않는 어떤 정의는, 이거는 이제 똑같다 또는 항등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주가는 기업의 이익이 증가하면 주가는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기업의 이익이 떨어지면 주가는 떨어진다. 물론 시차가 조금씩 있겠지만 기업의 이익이 증가하면 주가는 올라갑니다. 근데 최근에 어떤 현상이 생겼느냐면, 그 오른쪽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성장률이 두 개가 있어요. 한 개 성장률은 이번에 GDP 성장률 발표 나왔을 때 보신 것처럼 마이너스 0.9%입니다. 근데 또 한 개의 성장률은 7.8%예요. 우리는 마이너스 0.9%를 2분기 GDP 성장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그런 현실에서 우리가 관찰하는 것은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지출을 했습니다. 경제가 7.8%나 성장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여기서 물가가 올라간 게 꽤 있죠. 이 물가는 좀 다르긴 합니다만 미국의 지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작년에 비해서 한 9% 이상 올라갔거든요. 이 7.8% 성장한 것 중에서 사람들이 이제 돈을 갖고 경제 전체적으로 돈을 갖고 거래를 한 거로는 2분기에 7.8%나 성장했는데, 여기서 그 성장이 그건 성장이 아니다. 물가가 올라가서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쓴 것이지, 실제로 그 안에서 거래된 물건의 양을 보면
물가 깎고 보면 마이너스다라는 겁니다. 물가가 9%나 올랐는데 화폐로 거래한 거는 7.8%밖에 안 되니까 당연히 이제 성장률은 실질 성장률은 마이너스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이 사람들이 돈을 갖고 거래한 7.8%를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화폐는 빼고 물건의 양이 얼마나 더 많이 거래됐느냐라는 실질값만 가지고 봅니다. 그리고 GDP 성장률 마이너스 0.9%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돈을 갖고 거래하는 게 0.9% 감소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실제로 거래하고 경제가 우리가 사용하는 화폐, 진짜 현실입니다. 이건 진짜 현실의 경제는 7.8% 성장했는데 그거를 경제학에서는 0.9% 경제가 감속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이제 복잡하게 이야기를 하느냐면, 그렇죠. 물가가 올라갈 때 물가가 2배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100원 거래를 하다가 똑같은 물건을 200원으로 거래를 해야 돼요. 이게 경제가 성장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사람들의 복지, 후생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거는 경제가 성장했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리 GDP 성장률이라는 데는 이런 우리의 가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폐 거래가 100원만큼 거래된 게 아니고 200원만큼 거래되면서 경제 전체가 화폐 단위로는 2배나 증가했지만 우리가 그거를 후생 측면에서는 증가 안 했다고 생각을 해서 GDP 성장률에서는 이거는 제로 성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기업의 실적, 기업의 이익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진짜 현실이고 돈을 거래하는 것이거든요. 기업이 물건을 뭐 지금 1분기, 2분기하고 비교해 봤을 때 1분기에 판 물건하고 2분기에 판 물건 개수가 똑같아요. 똑같은데 물가가 올라가서 1분기에는 100원을 벌었고 2분기에는 200원을 벌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업도 1분기랑 2분기랑 똑같냐? 2분기에 1분기에 비해서 번 거 없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럼 주식시장은 1분기에 100원 벌고 2분기에 200원 번 기업에 대해서 아니 그 물가 올라서 그런 거잖아. 아무 의미 없어. 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 기업이 이익이 엄청나게 증가했는데 2배나 증가했는데 주가가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죠. 주식시장은 주가 자체가 명목 변수고 우리가 주가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인 기업의 이익도 명목 변수입니다. 화폐 단위로 계산을 해요. 근데 GDP 성장률이라는 경제에서는 화폐를 생각 안 합니다. 화폐를 넣어놓으면 오히려 실제 경제 현상을 왜곡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뭐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계산만 해보면 산수만 해봐도 분명합니다. 물건값이 한 개의 물건이 100원인데 물건값이 2배로 올라서 200원이 됐습니다. 지난 분기에는 사람들이 100원짜리 물건을 100원어치 구매를 하다가 이제는 도저히 200원어치 물건을 구매를 못하고 150원어치만 물건을 구매를 했어요. 양이 더 줄어들었겠죠? 근데 사람들이 지출한 거는 100원에서 150원으로 증가했습니다. 근데 옛날에 쓰던 한 개의 물건을 다 사지들 못했어요. 이 양과 금액이라는 데서 경제학에서는 이 금액보다는 양에 중점을 둔 겁니다. 그래서 계산을 GDP 성장률을 그렇게 하는 것이고 기업의 이익이나 이런 거는 이거는 당연히 화폐 단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100원 팔다가 150원 팔았네, 더 많이 팔았네, 주가 올라가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미국의 기업 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작년에 비해서 지금 한 10% 정도, GDP만 보더라도 명목 성장으로 보게 되면 뭐 한 8% 정도 기업 이익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증가하는 기업 이익을 따라서 같이 증가하겠죠. 물론 인플레이션의 초기 국면에서 어떤 기업은 돈을 더 못 버는 기업도 나타나긴 합니다만 경제 전체적으로는 미국의 물가가 9% 올랐으면 당연히 기업들이 파는 물건 값도 전체적으로 보면 그 정도 올라갔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기업의 매출액도
뭐 물가가 9% 올랐으면 9% 올라간다라고 봐야 됩니다. 다만 여기서 비용이 있죠. 기업의 비용이 이 매출액이 9% 증가한 것보다 더 비용이 많이 증가했으면 이익이 줄어들 수는 있어요. 근데 비용도 똑같이 올랐다 보면 물가 9% 올라가는 동안에 인건비나 이 기업이 구매하는 중간재 이런 것들도 똑같이 9% 올라갔다. 그리고 기업이 물건값도 9% 올렸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이 중간이 마진, 기업의 이익은 더 증가를 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이번에 발표된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다. 경제가 안 좋은데 거기까지는 틀린 말은 없습니다. 근데 그 다음 말, 경제가 안 좋은데 왜 주가가 올라가지? 이거는 틀린 말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경제가 안 좋다고 이야기할 때 잡는 어떤 데이터하고 주가가 관련된 데이터하고는 서로 다릅니다. 이 때문에 경제가 안 좋은데 왜 주가가 올라가지?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주가는 주식시장은 경제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물론 비슷한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경제가 안 좋으면 주가가 못 올라가는 그런 경우도 많죠. 어떤 경우겠습니까? 이게 물가는 올라갔는데 기업이 물가 올라간 것만큼 제품 가격을 올리지를 못해요. 사람들이 물건값 올리면 사람들이 안 사는 것이죠. 다른 물건 사고 이거는 이제 비싸다고 안 사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그만큼 경쟁력이 없으면 물가가 9% 올라갈 때 이 기업은 물건값을 가령 한 5%밖에 못 올려요. 근데 이 기업이 비용은 또 굉장히 빨리 올라가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가령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그런 문제인데요. 우리나라 기업들은 해외에서 원자재를 많이 사와야 되죠. 제가 이제 저기 길거리에서 보니까 한국전력에서 그런 문구도 써놨던데, 전기는 국산이지만 재료는 다 수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되는 물건의 가격은 최근에 인플레이션 영향을 거의 다 받아요. 그대로 받아서 물건값이 올라가고, 근데 우리나라 지금 반도체가 그랬듯이 가격을 올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오히려 하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의 이윤이 더 압박을 받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있어가지고 기업이 더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고, 이 인플레이션이 비용 측면에서는 올라오고 매출 측면에서는 인플레이션 효과를 못 보는 경우에는 기업이 이익을 못 보겠죠. 이런 경우에는 경제가 좋고 나쁘고를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이 기업의 이익이 비용과 매출 사이에서 이 기업의 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주가가 그만큼 올라가지 못하고 주가가 하락 압력을 받는 그런 힘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미국의 기업들의 경우에는 이 원자재를 많이 사용하는 기업들이 잘 없습니다. 미국은 60년대, 70년대 그런 기업들을 다 해외로 보내버렸죠. 해외로 보내면서 지금 미국의 대형 기업들 보면 우리가 구글도 그렇고 아마존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회사들이 원자재가 이 전체 기업의 비용에서 얼마나 비용이 들까요? 우리는 이제 원유나 철강석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우리는 제조업이다 보니까 많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때문에 기업의 비용이 많이 올라가요. 근데 미국 기업들은, 특히 큰 기업들은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이 원자재나 인플레이션 영향을 받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나쁘게 이야기하더라도 비용도 인플레이션만큼 올라가고, 그 다음에 매출도 인플레이션만큼 올라가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100에서 10% 올라가면 110이 되겠죠? 비용이 90이었다고 한다면 90에서 10% 올라가면 99가 됩니다. 그럼 그전에는 100을 팔고 90을 비용을 내서 10만큼의 이익을 봤다고 한다면 지금은 110만큼 팔아서 99만큼 비용이 들어가서 101의 이익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매출하고 비용하고 똑같이 올라갔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미국 기업들의 이익은 그전에 비해서 증가하는 것이죠.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물론 경제가 여기서 더 나빠져 가지고 소비도 줄어들고 투자도 줄어들고 그렇게 되면 이게 비용은 물가 때문에 올라왔는데 미국 기업들도
매출액을 증가시키지 못하고 매출액이 줄어들 수가 있겠죠. 매출액이 줄어들고 비용도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매출액이 줄어들면서 이 이윤이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현상이 아니죠. 왜냐하면 1분기, 2분기 GDP에서 문제가 됐던 거는 좀 주변적인 것들이에요. 핵심적인 변수는 기업의 이익과 관련된 핵심적인 변수는 개인의 소비, 그 다음에 다른 기업들의 투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1분기, 2분기 전부 다 GDP를 마이너스로 만들었더니 성장률을 마이너스로 만드는 힘은 뭐 순수출, 그 다음에 재고 이런 거기 때문에 기업의 이 매출액과 직접 관련이 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 낮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기업의 매출에는 큰 영향을 주지는 못했던 것 같고, 근데 물론 앞으로 개인의 소비나 기업의 투자가 감소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미국의 기업들도 매출액이 줄어들면서 기업 이익이 줄어들겠죠. 근데 최근에 뭐 물가도 좀 안정되고 하면서 이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경제가 좀 호전될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를 좀 가지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물가가 좀 안정되는 영향이 이번 3분기에 확실하게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미국 기업들의 이 매출과 비용 사이에 이 차이가 그렇게 줄어들거나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걸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그렇습니다. 경제와 주식시장은 다르다. 얼마만큼 다르느냐? 가장 큰 부분이 이 명목과 실질 변수라는 차이에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